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륜입니다. 불교계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얘기들을 찾아보는 시간, 바로 불톡 시간입니다. 오늘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MZ세대와 불화장입니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두 불화장을 통해서 불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이수자, 불화의 장인 조혜종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118호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18호. 이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일련 번호와 같은 것입니다. 118번째 네, 맞습니다. 이수자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MZ 불화장이라고 자칭타칭 부르는 젊은 작가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졸업 작품이 유튜브 조회수 600만 회를 넘었나요? 넘어서지 않았나요? 저는 그 안팎을 기록했죠. 지금 아마 850만. 또 훨씬 늘었군요. 이게 잘못됐군요. 초대박을 터뜨린 신세대의 불교 미술 작가 김성문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오늘 저 패널로 BBS 이아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아림 아나운서는 이제 세 번째죠. 네. 오늘이. 그 준비 많이 해왔습니까? 네, 방송? 그럼요. 오늘 이제 대단한 불화장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예. 오늘 준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와서 궁금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예. 자, 우리 시대 불화장 조혜종 작가님 나와 계신데 상당히 굉장히 좀 지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도 또 그렇고. 저도 뭐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지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도했다는 게 헤어스타일을요? 네, 뭐 헤어스타일과 뭐 화장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앞에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오늘 스타일 너무 좋으세요. 아유, 스타일 잘 좋습니다.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주 지적으로 보이고요. 네. 우리 작가님이 자기소개를 스스로 한번 좀, 저는 어떤 작가다 좀 네. 해주시죠. 뭐 저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26년째 이런 불화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지금은 통도사 사호촌에서 지금 연당 불교 미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하촌에서요. 네, 그러니까 통도사, 양산 통도사 쪽에 지금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화 수업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네, 네. 통도사에 오시는 그 신도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보면 보통 그 나름대로의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뭐 서양하는 사람, 뭐 붓글씨를 쓰는 사람, 미나를 하는 사람, 네. 나름대로의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또 불교 미술을 접하려고 많이 동참을 합니다. 예.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네요.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또 수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뭐 한 달 전에 또 박물관에서 이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제 또 종정예하 큰 스님께서 또 찬조 출품을 이렇게 해서 연립 간음을 내주셔가지고 오. 또 그 전시장이 또 이렇게 빛을 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문 작가는 아주 예리하게 생기셨어요. 아닙니다. 그런 말 안 듣습니까? 네. 예. 자기 자신을 1분 정도로 콤팩트하게 저는 신세대 MZ 작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불화를 지금 그리고 있고, 그 그리면서 이제 현대인들이 봤을 때 딱 호기심을 갖고 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현대적인 의미를 많이 넣어서 불화를 그리고 지금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문이라고 합니다. 예. 상당히 차분하면서도 예리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아림 아나운서는 아까 이제 불화장에 대해 공부 많이 해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뭐 책도 찾아보고 작품도 많이 또 보고 이렇게 했다는 네, 얘기죠? 기사도 찾아보고, 기사 찾아보고? 또 김성문 작가님께서는 유튜브나 SNS에도 작품 활동을 많이 올리셔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조혜종 작가님께서는 기사나 뭐 그런 것도 기사요? 많이, 네. 뭐 좋은 내용입니까, 다? 아, 그럼요. 그래서 작가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예. 아니, 조혜종 작가님, 그 불교 문화가 아직 생소한 젊은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서 불화와 불화장을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뭐 불교 그림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소개도 됩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살을 더 붙이자면 네. 우리가 이런 불화에는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하나는 뭐 장음형 불화와 두 번째는 교화형 불화, 세 번째는 외배형 불화를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생소하게는 잘 모르시겠지만 장음형 불화를 하면 우리가 사찰에 가면 법당에 가면 이런 단청이나 불벽에 그런 그림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화형 불화는 이런 뭐 변상도나 이런 지옥도나 팔상도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배형 불화는 각 정각에 따른 그런 불화들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네. 예, 그리고 또 뭐 하나의 또 불화장이 있죠. 불화장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문화청에서 이제 인정하는 그게 그 용어가 국가무형문화재 제 118호 불화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 국가에서 인정한다. 그러니까 네. 그 불화 부문에 있어서 가장 최고 기능자 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어요. 오,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저희가. 야, 이제 최고의 그거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따른 보위자가 아니고 저는 이제 이수자, 이수자죠, 이수자. 예, 이수자입니다. 보유가 한 건 아니고. 네. 보위자는 이제 국가에 총 2명이 있는데 예. 한 분은 저희 연사 스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아. 또 서울에 임석한 선생님께서 예. 또 이제 이렇게 계십니다. 이하림 아나운서는 평소에는 불화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네, 사실 저는 사찰에 가면 법당에 있는 불화는 봤었는데 그 외에는 볼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김성문 작가님의 대학생 2340시간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저도 좀 찾아보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작은 손톱만한 디테일 안에 그림을 엄청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화려한 색채들이 너무 예뻐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우리 김성문 작가 불교 미술을 전공을 했고 졸업 작품이 크게 화제를 모았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네. 크게 화제를 모아서 근데 10개월 2340시간을 들여서 이 고려불화 작품을 완성했습니까? 네. 그게 제작 기간은 제작 연도는 23년도인데 이제 22년도 이제 12월 달에 작품을 고르고 23년도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그 10개월간 계속 그림만 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하루에 8시간 정도만 이렇게 일주일에 5번 정도 그렇게 그리면서 거기서 뭐 이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좀 몸이 아픈 날은 좀 덜 그리고 그러다가 정말 점점 빡세게 해서 한 6월 달 때쯤부터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 직전에는 이제 하루에 12시간씩 그리면서 이제 아예 그냥 넣었는데 그걸 이제 매일매일 항상 집 갈 때 오늘 몇 시간을 했는지 캘린더에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시간을 쟀군요. 그래서 그 캘린더에 있는 시간을 다 합산했을 때 2,340시간이었었어요. 야, 지금 제가 이 반응을 보니까 그 작업 과정을 유튜브로 담았잖아요. 그래서 그 네. 콘텐츠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850만이 넘었습니까? 네, 지금 850만이더라고요. 야, 그리고 거의 미쳤다라는 감탄사를 지금 나오게 하는 그런 수준인데 동기부여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거 어떻게 아무래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솔직히 네. 좀 하기 싫다라는 사람도 좀 많이 있는데 솔직히 미대 졸업 작품이라고 하면 좀 다들 힘든 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시기를 안 지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어쨌든 해야 되는 거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인생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졸업 작품이 인생에 딱 한 번 그렇죠. 보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어차피 열심히 해야 되는 1년을 하기 싫다면서 대충 보내기도 싫었고 의미 없게 보내기도 싫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1년 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싶었었어요. 미친 듯이. 네. 야, 정말 미쳤군요. 이번에 졸업 작품도 고려불화를 따라 그린 모작이었는데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 비판도 좀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많았던 악플 중에 하나가 모작을 했으면서 뭘 자랑이라고 올리냐 약간 그런 얘기가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뭐 옛날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너가 대단한 게 아니다. 뭐 그냥 되게 그런 것도 많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댓글이 잘 그렸다 뭐 그런 댓글보다도 2300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줘서 고맙다라는 댓글이 많았고, 그리고 그 댓글, 이 영상을 보고 자기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졌다고, 저는 그런 류의 댓글이랑 사람들한테 가장 고마웠거든요. 근데 이제 제 노력을 아예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 댓글들이 좀 가장 많이 아팠어요. 그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다 읽으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맞아요. 때로는 좀 이렇게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저도 이제 기자로서 이제 어디서 많이 본 기사다, 베낀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모자하고 같은 가지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속상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지금 뭐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싶어서 별. 아, 이거 진짜 쿨하게 넘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 불화 작품을 조혜정 작가님 갖고 오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정도 그림을 그리려면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근데 저는 스케치하고 선을 긋고 뭐 문양을 집어넣고 이런 작업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까, 시간이?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또 이런 김 작가처럼 2000 몇 시간을 우리가 했지만,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자, 여기에 보면 작품이시죠? 작가님 작품이죠? 저희 은사 스님하고 같이 한 작품입니다. 이건 지장탱하고, 네. 이제 이 지장탱화도 보면 그게 딸은 이제 이 탱화가 어디 거냐 하면 바로 부산 삼강사의 명부전에 있는 지장탱화입니다. 이제 이 그림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주지 스님께서 이제 이 탱화를 하면서 거의 은사 스님과 한 2년이 걸렸어요. 2년이라 하면 시간을 저는 이렇게 따져보지는 이렇게 안 했지만, 또 이 탱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명부전에는 지장 탱화부터 해서 이제 10분의 시황들이 다 있습니다. 시황들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또 일직사자부터 해서 이제 저승사자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시황 10분, 사자 탱두 이제 양쪽에 있고, 그리고 지장 탱화까지 하면 탱화가 총 13축입니다. 13축인데 그때 이제 선주 삼방에서 이제 스님과 이제 3명이서 한 2년간을 이렇게 해서 불사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스님 또 다음에 또 부산에 가시면, 상강사에 가시면 예. 꼭 한번 보면 그 웅장함이 굉장히 이렇게 하리라 봅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 두 작가분이 나오셨는데, 조혜정 작가는 진짜 정도를 거르시고 어떤 전통도 중시하고 모험생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우리 김성문 작가는 좀 정도에서 벗어나서 파격을 추구하는 듯한 개성이 상당히 강해 보여요. 예. 새로운 느낌의. 새로운 느낌이 있고 이렇게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특한 방식의 소재와 주제를 고르기 위해서 김 작가는 이제 뭐 사찰을 가거나 뭐 전시를 다니지 않고, 물론 안 다닌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클럽에 간다든지 재래시장을 가서 뭐 영감을 뭐 떠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근데 사실 작품의 영감 같은 거는 사실 저도 그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한국의 불화들을 다 봤거든요. 거기 이제 40권이 다 있진 않지만 한 20권 정도 있는데, 일단 학창 시절 때 한국의 불화 전권을 다 보면서 제가 그리고 싶었던 것들을 일단 다 찍어놨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약간 박물관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런 그림 저런 그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옛날부터 저도 막 옛날 만화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막 판타지 요소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싶은 그림도 많고,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도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 이렇게 그림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 일러스트랑 뭐 불화랑 섞어서 그리는 거 뭐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3D 일러스트 불교 미술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그렇게 또 디지털로 많이 그리기도 해요. 불화의 경우도 그러면 표현상의 제약이 있나요? 뭐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작가님처럼 이렇게 전통 불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표현상의 제약이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불화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제약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나의 예를 들면 그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신중탱화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제 이 신중탱화에서는 보면 뭐 다른 기법이라든가 뭐 양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배제하더라도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물론 신중탱화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제가 배울 적에는 우리가 지금 같이 네 분이서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얼굴 색상이 다 다르죠. 네. 네. 얼굴 색상이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릴 적에는 가장 이제 아이들이 방금 태어나면 이제 그 색상 표현을 우리 그림에서는 이제 백면이라 칭합니다. 이제 유년기를 지나서 유년기 때는 이제 소면, 또 나이가 먹으면 이제 노면이라 하고, 또 우리가 쌤처럼 또 혹시 화를 내면 얼굴이 붉어지죠. 네, 붉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붉을 적자를 써서 정면. 또 이제 우리가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럴 때는 얼굴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면이라 이렇게 칭하고, 또 부처님의 불보살은 황면이라고 또 이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보살 같은 경우에는 이 눈매도 보면 우리가 이런 사보살은 일반 비구형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되고,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이런 32상 80종호에 보면 이제 거기는 눈을 참선하는 듯이 반개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식을 알아야만 이렇게 해서 사보살이나 제석범청 같은 경우 얼굴을 겉면을 칠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런 표현상의 그런 경전상의 그런 이론은 반드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가 그림에 이렇게 작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문 작가가 오늘 이제 우리 선배 작가시잖아요. 조혜종 작가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제 대학 졸업했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장인의 길로 들어서야 될 텐데 뭔가 이 선배 작가님을 보면서 오랜 경력을 갖춘 우리 선배 작가들과 뭔가 차별화된 면이 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차별이라고는 생각보다는 일단 사실은 약간 거의 약간 제 우상 같은 분이시잖아요. 지금 불화장이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고 지금도 계속 그리면서 이것저것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절대 뭐 기본적인 설정이나 그 그림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절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변형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미술이 기본적으로 모르면 그릴 수가 없는 그림이니까 저도 그래서 좀 조심을 많이 하면서 그리는 편입니다. 뭐 찾아보면서도 계속 막 논문도 찾아보고 다른 작품도 좀 찾아보면서 좀 신중하게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해치지 않고 뭐 기본적인 설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아주 그 파격적이고 이런 건 아니군요. 해치지 않는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준다는 건 참 좋은 일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뭐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평화를 보게 되면 또 관세음보살 보문 시온도가 있어요. 시온도라는 것은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관세음보살 그 명호를 한번 부르면 그 위기를 모면한다는 그런 내용이 보문 시온도에 보면 이제 국내에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원문은 있지만 이런 작품은 없어요. 그게 한 42가지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남의 보리암이라든가 거기 가니까 벽화로 이렇게 몇 점 정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현대적인 그러한 모티브를 이렇게 가미하는 거는 참 저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작가님은 아주 신중하신 말씀하시는 그래서 신중탱화를 잘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조혜종 작가님은 그 전통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한 작가가 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어떤 이른바 융합형 작품이라고 할까요? 아까 우리 김성문 작가가 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닌지 혹시?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면 이런 전통이라는 것은 이런 전통의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의 그 테두리를 이렇게 벗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주의자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대학을 졸업하고 벌써 제가 88학번입니다. 88학번 같으면 졸업한 지가 벌써 한 30년 우리 됩니까? 저도 88학번인데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반갑진 않아요. 88학번이 뭐 한두 명입니까? 그런가요? 예. 그래서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하다 꿈나무, 보니까 예. 88 꿈나무를 네, 했어요. 꿈나무라 그랬죠. 예. 지금은 이제 시든 나무. 시돈나무예요. 그래도 우리 이 예술의 세계에서는 이제부터 뭔가 보여줄 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김 작가처럼 이렇게 해서 물론 새로운 시도도 하고 저도 학교 다닐 적에는 지도 교수님이 참 특이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효과를 이런 뭐 그림에서 보통 마티에로 이런 효과를 많이 주고 했거든요. 나름대로의 우리가 또 뭐 서양화도 저는 부전공을 했지만 그 캠퍼스 안에서 또 고무신 또 때로는 막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말살 그 티샹처럼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시간이 또 흘러서 또 은사 스님을 모시고 또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좀 절제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김성문 작가가 좀 못마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전통을 지향. 너무 해야 다른 된다고. 느낌의 네, 새로운 그렇죠. 스타일이니까. 지금 뭐 MZ 세대라 해서 저도 뭐 학교의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해서 뭐 아이들이 뭐 그런 것을 나의 방법과 또 이제 새로운 것을 내가 이렇게 지도만 해주지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은 안 돼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도 제 하실에는 가보면 원래 졸업생들이 이렇게 또 한 2명이서 이렇게 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고 새로운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단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근데 전통을 무조건 지키면서 항상 현대적인 걸 넣으려고 해서 저런 말씀하신 게 저는 오히려 공감이 되고, 그리고 저도 좀 아무래도 지금 바로 막 뭐 창작하고 그런 작품을 대표로 하고 있지 않고, 저도 지금 그 구품도를 새로 그리면서 그 작품을 이제 다시 모사하고 있는데, 저도 한동안은 이제 그러니까 모사를 계속 하면서 전통 작품을 그리면서 이제 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작가 연차가 쌓이면 나중에쯤에는 이제 도상도 만들어 보면서 그려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은 저도 계속 이것저것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전통을 지키되 이제 조금씩 현대적으로 그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통도사에 한번 오면 또 이렇게 박물관에 또 이렇게 문화재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온다 그러면 내가 모든 일 접어두고 한번 안내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영광. 그럼 아예 저 차비까지 다 주시지 그랬어요. 아니 제가 가야죠. 그 정도야 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하림 아나운서도 지금 이제 김성문 작가 얘기 그러니까 네. 불화 작품도 뭔가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여기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까 조혜정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불화가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는 건 문화적 다양성과 또 예술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전통을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현대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에게 불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니 조혜종 작가님, 이 젊은 작가들이 SNS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로 작품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소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뭐 자꾸만 저 학교에서 이런 말 하면 자꾸 뭐 꼰대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뭐 어쩔 수가 없고, 저도 뭐 은사 스님께 이렇게 배운 게 뭐 그런 계통의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뭐 좀 많은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하나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요즘 학생들도 그래요. 실기실에 가보면 그림을 그릴 적에는 뭔가 꽂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향을 사르고 목탁수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불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사찰에 봉안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조금은 따르고 있지만 100%는 따르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불사를 할 적에는 이런 사찰 입구에다가 이런 금난방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할 때 이렇게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이렇게 막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도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SNS를 통해서 바로 대중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요. 그것도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참 재미가 있고 저도 나름대로의 이렇게 해서 이런 저도 글 한 번 올리면 한 600만큼은 안 되지만 한 100명 정도는 저도 이렇게 됩니다. 이미 하시고 계시군요. 네네. 나중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럼요. 네, 오늘 좋아요. 녹화 끝나고 바로 싫어요도 누를 수 있습니까? 있긴 합니다. 요즘은 AI가 대신 그림을 그려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불교 미술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많이 달렸던 악플 중에 하나가 불교 그림을 뭐하러 그러니까 직접 그리냐, AI면 1초면 끝나는데 이런 정말 좀 질이 나쁜 댓글이 많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좀 어이가 없었다가 지금은 그냥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 미술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미술이 아니고 정말 불교 미술이잖아요. 이게 그리면서 신앙심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AI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까 말했던 30 이상 80 정도처럼 불교 미술은 정말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의 이야기들도 많고 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게 많은데 과연 그것들을 정말 하나도 다 틀리지 않고 AI가 똑같이 전통 불화처럼 그릴 수 있다고 생각도 들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게 발전이 돼서 AI가 똑같이 구상이 됐다고 해도 그 그림에는 가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그려내기 때문에 일단 의미가 있는 거고 AI가 만들어낸 프린트물에다가 사람들이 절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해봤자 프린트물일 거고 불교 미술은 정말 직접 볼 수 있는 안료도 그대로 다 보이고 금도 그대로 다 보이고 정말 실체가 있는 미술이기 때문에 AI가 의미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흉내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대체는 할 수 없다. 대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작품도 이번에 제 졸업 작품도 AI가 만들었다면 과연 화제가 됐을까 싶어서. AI가 그러니까 생명력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신앙심을 그런 또 생각이- 넣을 수 없으니 그렇죠. 그런 의미가 얘기로. 없다. 이하림 아나운서가 오늘 방송을 계기로 좀 불화 전시회라든지 불교 미술 관련된 어떤 행사 이런 데 좀 자주 가겠다 이런 결심한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을 계기로 좀 불교 미술에 관심도 가지고 또 김성문 작가님의 전시회가 포브갤러리에서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 그 기간 안에 저도 좀 찾아다녀오려고 합니다. 무슨 갤러리요? 포브 갤러리라고 있는데 개 이름 같습니까? 자, 어느덧 방송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조혜종 작가님,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감 그리고 끝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중년에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길만 묵묵히 걸어가다가 또 오늘 이런 대담 자리를 이런 MZ 세대와 대담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 방송, 이 불톡을 통해서 좀 재미가 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면 은사 스님께서 이렇게 물려주신 거 이런 엽법하게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이 딱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불교 미술을 좀 현대적으로 잘 그리더라라는 말이 나오게끔 좀
현대 불화 작가 하면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월간 대담 불톡 네 번째 시간 MZ세대와 불화장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불화장 이수자 조혜종 작가 그리고 MZ세대를 대표하는 김성문 작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이아림 아나운서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세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